있다. 그럼 이제 함수를 만들 땐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세팅을 해야겠죠. 준비되어 있는 원소들을 확인을 해주고 화살표를 날리는 게 함수의 대응 관계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날릴 준비를 할 건데 첫 번째 조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FA가 그냥 3이래요. 이거 하나의 함수값을 그냥 결정해 준 거니까 화살표를 날려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미 날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은 이런 거야.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 관계, 함수를 볼 건데 기본적인 컨셉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물을 거냐면은 자 이제 B한테 가서 물어봐. 야 원소 B야, 너는 누구한테 화살표 줄래? 물어봤어. 그럼 그냥 함수일 때는 뭐 조건이 없죠. 그럼 B가 뭐라고 말하겠어? 나는 1, 2, 3, 4 중에 하나 화살표 줄 거야. 그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됩니다. 이 4명 중에 아무한테나 화살표 줘도 괜찮다는 거고 중복 가능하죠. 1대1이 아니니까. 자, C도 마찬가지야. C한테 가서 야 너는 어디에 화살표 줄래? 물어봤을 때 뭐 마찬가지로 4개 중에 하나 고르시겠죠. 동시에 가니까 곱셈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무데나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함수는 16가지 4파이 2라고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4의 제곱 16가지 바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게 FB가 2가 아닌 경우를 셀까 아니면 전체에다 FB가 2인 경우를 뺄까를 고민하는데 빼는 게 훨씬 낫겠지. 딱 한 번 세면 되니까. 그래서 FB가 2인 경우도 뭐 마찬가지야. 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B라는 친구가 2한테 화살표 줬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FB는 2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16개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A랑 C한테 가서 물어볼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여사건으로 취급해서 전체 사건은 몇 가지가 나올 거냐? 4의 3제곱이 원래 전체 사건이었죠. 거기다 여사건을 뺀다 생각해서 4의 제곱을 빼주면은 48가지가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저 소질문 2번 옆에는 여사건이라고 좀 적어놓고요. 여사건 풀이로 풀어주는 게 쉽습니다. 96번도 풀어줬네 혹시? 질문이야 혹시? 괜찮아? 92번 있었어? 올라가 보자. 92번 뭐였지? 문제 읽어볼까요? 그렇지. 이 0이 있을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돼. 0이 있을 때는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에 0을 못 두잖아. 그래서 선생님 항상 시키는 게 이 자릿수 만드는 문제 읽을 때는요. 자릿수 언급이 나오면은 동그라미 치세요. 너네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하다 보면 급해서 틀리는 거고 5자리라는 거는 일단은 밑줄을 4개를 치고 생각을 할 건데 거기 맨 앞에 있는 만의 자리에는 0이 못 오겠죠. 5자리를 만들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3, 4, 5 중에 하나 4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계속 읽어볼게. 숫자에는 1개 이하가 되는 그냥 이 말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1개 이하라는 말은 0개 또는 1개 쓰라는 거죠. 숫자 2를. 자, 그럼 숫자 2라는 숫자를 0개 쓰는 경우와 1개 쓰는 경우로 나눠서 각각 센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케이스 분류니까. 그래서 0개 세는 걸 가자. 그러니까 2를 0개에 센다는 거는 2를 애초에 빼놓고 오자는 거잖아. 자, 그럼 갈게요. 여기에 2를 선택할 수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2를 뺀 3, 4, 5 중에 하나니까 3 곱하기. 그 다음부터는 0이 들어갈 수 있고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2만 딱 빼서 0, 3, 4, 5. 4개 중에 하나. 여기도 4개 중에 하나. 여기도 4개 중에 하나. 여기도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자, 계산 끝났습니다. 3 곱하기 4의 4제곱이라고 일단 써두시고 여기도 2가 1개인 것만 쓰자. 1개만 쓰기로 했으니까 밑줄 좀 그어보시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저 이 1개를 배치를 해줄 거야. 2를 만의 자리에 둘 거냐, 1000의 자리에 둘 거냐, 100의 자리에 둘 거냐, 10의 자리에 둘 거냐, 1의 자리에 둘 거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서 OC1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에 2를 뒀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는 게 얘가 맨 앞에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좀 다르거든. 자, 그래서 OC1에서 1 더하기 4로 좀 쪼갤게요. 자, 2가 맨 앞에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는 케이스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쪼갤게. 이럴 주의를 해야겠네. 자, 2가 맨 앞에 있다고 치자고. 그럼 그 뒤에는 고민할 게 없는 게 자, 일단 중요한 거 2를 더 쓰면 돼? 안 돼? 안 돼. 딱 하나 썼으니까 이제. 그럼 2는 이제 빠지고 0, 3, 4, 5 중에 하나씩 고를 거 아니야. 4가지 중에 하나 골라, 4가지 중에 하나 골라, 4가지 중에 하나 골라, 4가지 중에 하나 골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4의 4제곱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산할게요. 여기는 일단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모두 가능하니까 4 곱하기로 풀이를 시작할게.
2가 1000의 자리에 있냐, 100의 자리에 있냐, 10의 자리에 있냐, 1의 자리에 있냐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럼 그때 일단 맨 앞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2를 제외하고요. 0도 제외하고 3, 4, 5 중에 하나, 세 가지입니다. 여기 맨 앞에가. 3 곱하기로 시작이 되겠고, 여기 뒤에는 당연히 또 2를 뺀 0, 3, 4, 5 중에 고를 수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요 앞에다가 3 곱하기 4의 세제곱을 써주면 되겠죠.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곱셈 완료해주면 3 곱하기 4의 4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거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 해보자.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7 곱하기 4의 4제곱이 되겠네요. 한 개 이하가 되는 자연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좀 많은데 잠깐만. 2의 8제곱이 256이잖아. 계산해볼까? 가보자. 256에다 7 곱하면 6, 7에 42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저거. 저 맨 앞에 2가 있냐? 그렇지 않냐? 요 케이스 좀 분류하셔야 돼. 0 때문에 그런가? 자, 다음. 혹시 또 질문 있어? 없으면 괜찮아. 넘어갈게. 자, 이제 함수 좀 더 만들어 볼 거고, 결국 여러분이 확통 선택자라면은 함수 만드는 문제를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 문항으로 공통 문항 22개 풀고 확통 8문제를 마주했을 때 함수 만드는 사전 문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년 연속으로. 6평, 9평 수는 계속 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표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확통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너네는 아직 고민 중이겠지만 너네는 잘 선택해야 돼. 니네 알지? 재수하면 안 되는 거. 확통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1등급을 쟁취할 거면은 그 뒤에 있는 8개는 다 맞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확통 집단이 수원 수투의 성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등급을 쟁취할 거면 당연히 8개 다 맞고 앞에 수원 수투 22개 중에서 3, 4개 틀리는 거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미리 또 말하면요, 이제 또 미적 선택자는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미적은요 공부한다고 성적이 안 올라요. 개념량이 이따시 하거든. 미적 개념량이 이 정도면 확통 개념량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개념량이 엄청 많고 그걸 또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한 스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확통은 이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게 하면 점수가 그대로 올라. 정직하게 오르는 과목이야.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애들 말로 뭐 확통하는 친구들 뭐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뭐 그런 거 안 좋다고 생각하고 1등만 쟁취할 수 있으면은 뭐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 만드는 문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 텐데요. 끝났네요. 그럼 가수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 저번에 진도 안 나갔었지? 맨 앞에 일단 개념이 설명되어 있긴 한데 그냥 따로 필기 더 할게요. 제목은 같은 것들이 허용되는, 같은 것이 이미 있는 수열이고요. 이것은 PC 그런 친구들과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것도 좀 생각해 볼게. NCR 배웠지, NPR 배웠지, 그리고 중복수녀 NPR도 배우고 이따 뒤에 2교시에서 NHR도 배울 거야. 그 얘네들은 그 뜻을, 정의를 말할 때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는 기본적으로 원래 보장이 돼야 하는 거야. CP, 파이, H에서는, 그지? 근데 여기서 약간 벗어난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애초에 놓여져 있는 게 똑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얘를 붙었고, 얘네들과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야. 자, 계산법은 너무 간단한 게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여기 A1과 A2가 있고 B1과 B2가 있고 B3까지 있다고 하자. 원래 이렇게 꼬리표를 숫자로 다 붙이면 어때요? 보기에 전부 다 다른 존재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 5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수년이라는 말은 이제 배열, 줄 세우기를 하란 거잖아. 5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5팩이죠. 5, 4, 3, 2, 1이니까. 그죠? 1, 2, 1, 2, 3일 때는 5팩이 맞지? 근데 지금부터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여기에 달려있는 이 꼬리표를 떼버릴 거야. A1과 A2의 꼬리표를 떼버리면은 얘네들 위치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한 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5팩을. 이해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원래 B1, 2, 3이 다 다를 경우에는 다 다른 경우로 취급이 되겠지만 꼬리표를 다 떼고 보면요. 얘네 3명이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다는 거는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3팩을 나눠줍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법이야. 일반화 시킬게. 전체적으로
원소가 n개가 있고 거기서 같은 게 p개 있고 q개 있고 r개 있으면은 그냥 그 개수만큼 계속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위의 기본적인 이해, 접근입니다. 괜찮나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요 개념 설명할 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실전 개념으로서 얘는 두 번째로 어떤 뜻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건 필기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맨 앞에 개념 페이지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두 번째 이름으로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두 번째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에 펭귄 인형이 있고 여기에 곰 인형이 있어요. 펭귄 인형을 크기별로 좀 번호를 붙여볼게. 펭귄 인형은 2개가 있고 곰 인형은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일단 전부 다 다른 거 맞긴 맞지? 그러니까 뭐 인형 가게 갔다고 생각해봐. 인형 5개가 나열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배열을 하래. 그러면 일단 애초에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개체가 5개니까 5팩을 걸어주면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말이 이런 식으로 걸릴까? 문제 읽어보면은 펭귄 인형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라고 말이 나왔다고 해봐. 펭귄 인형과 곰 인형 모두 펭귄과 곰 인형은 그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왼쪽에서부터 나열한다. 보통 왼쪽에서부터는 말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왼쪽에서부터 읽는 게 맞지. 나열하는 건 왼쪽에서부터 나열이고 펭귄 2개가 그럼 이제 뭔 말이냐면은 팽일팽이는 되지만은 나열할 때 팽일 나열이 허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배열이 두 가지가 다른 건데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같은 X야. 같은 문자야. 얘도 마찬가지야. 곰1, 곰2, 곰3 배치만 되지 곰132, 213, 231, 312, 321 배치는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6가지가 나와 3팩까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 하나로 취급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 인형을 그냥 전부 다 같은 문자로 인식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배열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같은 문자로 두고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냥 이 풀이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동일하게 순서가 이미 정해진 개수대로 갓순열 계산처럼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갓순열의 두 번째 정이면서 실전 개념이야.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내신에서도 순서가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아까 톡방에 올려줬는데 영고 13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이런 갓순열 개념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발문에 녹아져 있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면은 갓순열로 계산한다.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스텝 1부터 갈까? 오늘은 갓순열부터 중복조합까지 한번 나가볼 예정이고요. 갓순열 가보자. 갓순열 어디 있니? 자, 여기 있다. 유형 7번. 24번부터 갈게요. 그 위에는 너무 기본이니까. 자, 빈출형 2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피니즈에 있는 9개의 문자 중에서 PPI가 이웃하도록 배열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이웃이라는 단어 나왔다. 이웃하면 뭐에 묶으랬지? 주머니에 뭉탱이로 담아. 주머니에 PPI를 뭉탱이로 담을 거야. 근데 계속 읽어보자. I라는 문자가 P와 P 사이에 오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I가 무조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머니에 묶었어요. 근데 이제 PIP가 위치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배열을 한 가지로 취급을 해야 돼. 원래 우리가 주머니 뭉탱이 묶으면은 주의해야 되는 점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생각을 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I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열로 취급할 거고. 이제 묶어봐. 자, 뭐냐? 좀 나열 좀 하자. PIP 때 지금 뭐 남았어? H랑 A랑 N이랑 E랑 S. 아,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 같은 것이 있는 문자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머니가 있을 거야, 이렇게. PPI 주머니가 있을 거야.
자, 이제 몇 덩어리냐?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덩어리가 됐겠죠? 주머니 묶으면서. 자, 그래서 일곱 덩어리는 일단은 뭐 직순열에선 7팩이죠. 또 잠깐만, 근데 원순열 아니야? 원순열 발문 없고 그냥 직순열이야, 배열이니까. 이 배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직순열입니다. 자, 그래서 7팩을 걸었는데, 원래는 여기를 원래 계산하지만은, 여기 곱하기 1로 처리를 할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같은 것이 있는 문자 바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은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면요. 720 나누기 2 곱하기 7이 됩니다. 36 곱하기 7, 6, 7에 42, 4 올라가면 252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이 정도 스텝 1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또 읽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 이런 것도 일단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해. 자, 일단 이번 문제도 같은 것이 있죠. PP로 같은 것 문자 확인하고 문자 A라는 친구가 홀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5개의 문자니까 밑줄을 5개 그려놓고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홀수 번째가 어딥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홀수 번째라는 거지. 아, 문자 A가 1이나 3이나 5번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케이스는 당연히 3개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지. A가 여기 오냐 여기 오냐 여기 오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3가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는 이미 배치가 됐으니까 남은 문자들을 그냥 배열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팩을 걸 건데 4팩을 거는 와중에 똑같은 문자가 2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A 빼고는 4자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4팩을 2팩으로 하면 12가 나오는데 12 곱하기 3 해주면 36까지가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요 정도도 괜찮죠? 자,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27번은 별표. 별표. 중요합니다. 평가원 기출. 어떤 단어를 보고 이제 중요하다라고 방금 생각했냐? 얘죠, 얘. 또는 때문이다, 또는 때문. 여기 사건의 이름 좀 붙여볼게. A끼리 이웃한다 또는 B끼리 이웃한다를 그 집합 공부할 때처럼 표현해볼게. 뭐 A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대문자 A라고 하지. B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대문자 B라고 하지. 혹시 이거 무슨 연산인지 기억나? 그렇지. 합집합이야. 합집합 연산을 하라 했어. 경우의 수를 구하래. 수를 세래. 넘버를 세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A 세고 B 세서 더해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뒤에서? 교집합. 있든 없든 일단 항상 고려는 해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좀 잡고 들어갑니다. 자, 갑시다. A끼리 이웃한 거 계산하자. 또 이웃이잖아. 이웃. 주머니 묶으란 얘기잖아. 자, 주머니 이렇게 묶어. A를 주머니, A만 묶어. 근데 A끼리 이웃한 거 살 때는 A만 묶으면 돼. A만 묶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덩어리니까 일단 6팩 때려. 6팩 때릴 건데 자,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죠. 같은 A니까. 그 다음에 바깥쪽, 주머니 바깥쪽에 봐봐. 같은 문자 있어 없어? 주머니 바깥쪽에? 있지. 그럼 나누기 뭐가 또 들어가는 거야? 2팩이 또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좋아. 그럼 그 다음 이번에는 B끼리만 묶어봐. 사건 비세자. 이번엔 B끼리 묶어. 똑같이 상황이 뭐 주머니 하나 묶었으니까 여기도 6팩 나누기 2팩이지. 더해서 끝나면 이제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교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교집합은 그냥 주머니 2개 묶어서 세란 거잖아. A끼리 이웃 그리고 B끼리 이웃이니까. 자, 그래서 주머니 2개 묶으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되니까 그냥 5팩 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계산할게요. 360, 360, 720 빼기 120, 60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산하다 보면은 이걸 외우게 될 거야. 5팩은 120이고 6팩은 720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27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28번 한번 구체화시켜서 풀어볼까요? 맨 앞 혹은 맨 뒤에도 조건이 자주 걸리는 편이다. 자, 6개의 문자 A, B, B, C, C가 있고요. 이들 중에서
맨 앞자리에는 B가 오고, 그럼 맨 앞자리에 그냥 B를 넣고 시작하면 되겠네. 일단 6개니까 이번에도 밑줄 6개 빨리 치고 문제 밑에다가. 맨 앞에다가 B를 넣어놓은 다음, 그 다음 읽어봐. 맨 뒷자리에는 A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않는이라고 또 여사건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석해. A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B 또는 C가 온다는 얘기잖아, 맨 뒤에. 그럼 내가 그냥 맨 뒤에 B인 경우와 C인 경우를 두 가지만 풀면 되죠. 맨 앞과 맨 뒤가 BB인 경우랑 BC인 경우 두 가지 말고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에서 더하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자, 주의하셔야 될 점. 이렇게 맨 앞과 맨 뒤 같은데 문자를 사용했잖아. 이미 사용했잖아. 그때는 반드시 남은 문자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남은 문자 확인하자. B 두 개 썼니? 그럼 뭐 남았어? 밖에 A, B, C, C 남았고, 여기는 뭐 남았니? B랑 C 썼으니까 A, B, B, C 남았지. 그럼 이들을 저 가운데 4칸에 배열하는 건 갓순열에 의해서 여기 4팩 나누기 2팩이고요. 얘도 4팩 나누기 2팩입니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24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괜찮죠? 넘어갈게요. 다음. 자, 31번 문제 갑니다. 아까 홀수번째 다이얼의 좀 발전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무려 8개의 숫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8칸을 채울 건데 홀수번째에는 홀수를 나열한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8개니까 밑줄을 8개 쳐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홀수번째가 어딥니까? 1번째, 3번째, 5번째, 7번째란 거지. 요 1, 3, 5, 7에는 홀수만 나올 건데 그럼 홀수를 빨리 판단하세요. 홀수가 하나, 3,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먼저 그냥 처리하시면 돼. 홀수번째에 홀수가 나열되는 이 조건을 먼저 그냥 배열을 치시면 돼. 자, 그러면은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1, 2, 3, 5를 배열한다 라는 거니까 4팩, 2팩 들어가 주면은 배열이 끝납니다. 이해 괜찮죠? 홀수도 그럼 배열됐어. 그럼 짝수들은 당연히 짝수 자리에 오겠죠, 뭐. 짝수들은 요 네 자리에 배열할 건데 남은 짝수나 좀 세볼게. 2, 2, 2, 4. 자, 무려 같은 게 3개나 있네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네 자리에 배열할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하고 동시에 배열했으니까 그냥 곱셈해서 끝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 나오신다. 각각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 자, 32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아까도 말했지만 6자리 자연수 하면은 체크해놔야 돼. 6자리 비밀번호가 아니라 자연수라 했잖아. 6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 이런 조건 체크 잘 하셔야 돼요. 6자리 자연수. 자, 그럼 밑줄 6개 일단. 그럼 맨 앞에 0은 못 온다는 거니까 일단 케이스를 2개로 나눈 거지. 맨 앞에 1이 올 때랑 2가 올 때 2가지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 세고 얘 세서 걔네들을 더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더해보자. 배열하고. 자, 내가 2를 하나 썼으면 이제 남는 게 누구냐면은 0 남죠, 1 남죠, 2 남죠, 2 남죠, 2 남죠. 이들은 그냥 갖다가 배열하면 됩니다. 자, 갓수냐 갑니다. 5팩이고 3개가 똑같으니까 3팩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남은 거나 좀 봅시다. 0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2에다가 2 남았으니까 5개 중에 2개가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 더해주면 끝납니다. 여기는 120 나누기 6이니까 20이 되겠고 여기는 120 나누기 4니까 30이 되겠죠. 둘이 더해주면 5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스텝 1이라서 케이스 분류가 말아봤자 2가지야. 근데 스텝 3 정도 가면 케이스 분류가 5가지, 6가지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유형이 좀 바뀌었는데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좀 문제가 길게 조건이 길게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36번 문제 별표. 강조할게요. 별표. 아까 그 두 번째 정의를 알려드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읽는 이 개념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로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일단 나와 있는 문자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experience. 이가 몇 개니? 3개. 그 다음에 쭉 가볼게. X, P, R, I. 그 다음에
NC. 나머지는 다 다르네요. 4, 5, 6, 7, 8. 그렇죠. 여기는 전부 다 다르고, 요거 세 개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조건을 봐봐. 요 P라는 애가 I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대. 이 조건을 따로 한번 구체화시켜볼게. I 앞에 있어야 되고, C라는 애는 I보다 뒤에 있어야 된대. 아, 그러면 이 말을 그냥 한 번에 합치면은, P라는 문자와 I라는 문자와 C라는 문자 사이에 뭐가 이미 정해져 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됐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은 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을 하나의 똑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 괜찮아? 이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같은 것이 순열이다. 자, 그래서 그냥 얘네들도 같은 문자로 취급해버려. P, I, C를. 그러면은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물론 얘도 해줘야 돼. 원래 같은 것이 있는 문자였으니까. 문자가 9개죠. 일단 9팩 때린 다음에 그 이 3개가 3팩이고 얘네들도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없는 순서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3팩을 2번 나눠주면 끝납니다. 자, 계산할게요. 9, 8, 7, 6, 5, 4, 3, 1 약분하면서 3, 2, 1. 3 곱하기 2는 6이니까 나머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가자. 8, 9, 72, 7, 4, 504 곱하기 20. 504 곱하기 20까지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몇이냐 대충. 이가 4개인 것 같아요. 이가 4개였어? 아, 10개 문자였구나. 땡큐.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가 4개였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고 10팩을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 들어갑니다. 자, 10부터 가자. 10, 9, 8, 7, 6, 5까지 4팩 때렸고 3, 2, 1, 3, 2, 6 계산 들어갑니다. 8, 9, 72, 7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504에다가 50 곱해주면은 몇이 나오냐? 504에다 50 곱하면 몇이 나와? 25,200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 확인. 자, 순서가 정해진 순서 이제 좀 괜찮나요? 실전 개념으로 바로 가져가는 거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을 취급한다. 여기 똑같은 문제가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봐볼까? 자, 이제 다음 39번 넘어가 보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수직선 위에서 한 칸 또는 세 칸으로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한 칸 또는 세 칸이고 원점 5에서 출발하여 7까지 7칸을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덧셈을 해봐야지. 3 더하기 3 더하기 1부터 출발. 3을 쪼개면서 내려가면 돼. 3이라는 거를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쪼개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또 뭐겠어? 얘도 쪼개버리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케이스는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풀 거야. 그러니까 뭐 3칸 2번에 1칸 2번이냐, 3칸 1번에 1칸 4번이냐, 1칸 7번이냐 이거 말고는 더 없습니다. 7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그냥 배열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순서 배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죠. 얘도 계산 들어갈게. 총 5개인데 4개가 똑같잖아. 5팩 나누기 4팩. 얘는 그냥 한 가지잖아. 그래서 다 더해주면 정답은 9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 해야 돼, 이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앞에 사실 너무 다 쉽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얘가 나와요. 얘. 최단거리 찾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거가 빠진 학교가 없어요, 중간고사 때. 이걸 통해서 이제 중상에서 상난이도를 낼 거고요. 그럼 이제 이 기본 문항을 통해서 얘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할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기본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이거 중학교 때 풀어봤죠? 자, 중학교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냐? 자, 여기서부터 출발. 최단거리를 이 포인트마다, 점마다 최단거리를 다 세면서 덧셈을 하여 합의 법칙의 대표 유형으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뭐 그 기억 다시 한번 살려드릴게. 여기 가에는 전부 직진밖에 없으니까 A부터 여기까지 오는 최단거리는 전부 다 한 가지 직분이야. 직진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 들어오는 숫자와 여기서 들어오는 숫자를 더해서 가면 된다는 거지. 1 더하기 1은 2죠. 또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서 들어오는 숫자와 저기서 들어오는 숫자를 더하면 1 더하기 2는 3이죠. 계속 덧셈합니다. 2 더하기 1은 3이고 3 더하기 3은 6이 되겠죠. 또 갑니다. 3 더하기 1. 3 더하기 1은 4가 되겠고 6 더하기 4 마지막으로 몇 가지 나왔어? 10가지 나왔지. 자,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자, 이 풀이의 장점. 틀릴 일이 없어. 내가 덧셈에 자신이 있으면 틀릴 일이 없다고. 그죠? 이 포인트마다 찍어서 전부 다 더해주는 게 여전히 좋은 풀이야.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 그림이 좀 뭔가 도로가 없어지고 막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세는 게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문제들은. 그래서 풀이법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건데,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게임한다고 생각해. 여기서 출발한다. 여기까지 도착해야 돼.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야 되는 게임이야. 이제 키보드 버튼 생각해봐. 화살표 버튼. 오른쪽 화살표 몇 번 눌러야 돼? 3번. 위쪽 화살표 2번 눌러야겠지. 그냥 그 키보드에서 오른쪽 3번, 위쪽 2번 누르면 클리어 되는 게임이야. 그죠? 근데 그 누르는 순서가 중요하나? 안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눌러도 클리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마치 오락실에 있는 펌프 기계처럼 이들을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5개를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순서에 따라서.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잖아. 지금부터는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똑같이 계산하면 10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 이 확통에서는 이 최단거리 찾는 문제의 기본 컨셉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법으로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 거야. 괜찮네? 자, 기본 문항에서 바로 넘어갈게. 요거 칸이 좀 많아졌죠? 요것도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자, 그림 보시면은 5 곱하기 5, 25칸짜리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3가지 질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긴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래요. 바로 갈게요. 야, 여기서 이제 포인트 이거 덧셈을 어떻게 하니?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일단 화살표를 좀 다 바꿔. 자,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5번, 위쪽 5번, 화살표를 총 10개를 배열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같은 게 5개, 5개잖아요. 바로 갑니다. 10팩 나누기 5팩, 5팩이 되겠죠. 계산해 준다면요. 10, 9, 8, 7, 6. 5팩 이미 약분했고 5, 4, 3, 2, 1. 2, 4, 8 날리고 3, 6, 2 날리고 15, 2. 2랑 9랑 7이랑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7, 9, 63에다 4 곱하면은 112가지가 25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질문 252가지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A부터 B까지 가긴 갈 건데 경유지가 생깁니다. P 지점을 반드시 밟아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뭔가 중간에 들려야 되는 게 생기면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푸는 게 낫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야. 최단 경로 문제는 A, B, P, Q, S 꽤 많은 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 그림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경로를 써두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자, 일단은 A부터 P까지만 가자. A부터 일단 P까지만 가자고. P에서 잠깐 쉬면 되잖아. 자, A부터 P까지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이야. 요거만 따로 계산하면은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죠. 여기 P 왔어요. 괜찮아요? 6가지고. 자, 그럼 이제 또 P에서 B까지 가는 거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번엔 오른쪽으로 3번, 위쪽 3번 남아있으니까 이번에도 총 6개의 화살표를 배열을 할 거고요. 이제 P에서 B 가는 거 계산해주면은 6개의 화살표를 3개, 3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각각 계산해서 곱해주면은 앞에는 6이고 뒤에는 6, 5, 4, 3, 2, 1이니까 20이니까 120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일단 A부터 B까지 가긴 갈 건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P를 거치지 않는 애. 자, 이거 방금 푼 문제 반대말이죠. P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세래.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게 빠르겠어? 그냥 전체에다가 이걸 빼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거 딱 하나 빼면 되니까. 그래서 132가지를 제출할 수 있어. 그냥 여기에다 여기 빼서. 근데 일단 정답을 바로 냈는데 직접 세는 문제도 가끔씩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세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132개 세보면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일단 뺄셈으로 풀이 정답 기록을 해두고 지금부터는 이 그림에 내가 P를 거치지 않는 걸 전부 다 세서 보여줄 거야. 132라는 정답을 똑같이 세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가는데 P는 일단은 안 된다 했어요. P라는 점을 못 지나고 그럼 이제 남은 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팁 좀 갑니다, 이제. 그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그 선상 있지, 이동 경로. 그죠? 여러분 그 PC게임 배그 알죠? 배그 시작하면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잖아. 그 선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동 경로상의 수직선을 쭉 그어봐. 이 대각선을 쭉 그어봐. 그럼 이제 에란겔 들어가면 가운데 다리 있는 거 알죠? 다리에서 뭐 하고 있지? 스나이핑 째고 있지. 왜 째고 있어? 검문 검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째는 게 뭐냐면은 포인트를 다 잡는 거야. 지금 보면은 P의 수직선상에서 P를 제외한 점은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이 경로의 수직선상에서 직접 세보면은 P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1, 2, 3, 4번 점 중에서는 하나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선으로 좀 잡아주면 돼요, 선상에서. 괜찮나요? 자, 그래서 1, 2, 3, 4를 4번을 세서 더해보는 거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1번 케이스 갑니다. 그냥 저 점의 이름을 1번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A부터 1번까지 올라가 봐. 이거는 최단 거리가 1개밖에 안 되죠? 직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직진에서 일단 한 가지로 올라왔어. 곱하기 해놔. 자, 그 다음에 1번 점에서 다시 B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오른쪽 화살표 5개, 위쪽 화살표 1개니까 방금 배운 대로 6팩 나누기 5팩에서 그냥 6가지입니다. 여기가 괜찮아? 또 갈게. 자, 이번엔 또 2번까지 가보는 거야. 자, 일단은 2번까지 가보셔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위쪽으로 3번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계산이. 4팩 나누기 3팩 걸어주고 곱하기. 그럼 또 이제 2번 포인트에서 더 진행시킵니다.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2번이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케이스를 계산할 수 있고, 자, 이어서 3번 케이스 갈 건데, 자, 잠깐만 봐봐. 구조를 봐봐. 대칭적 구조가 보이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이란 게? 내가 1, 2번을 샜는데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1, 4번도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 더해서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4에다가 몇이냐? 30을 2로 나누면 15니까 15 곱하기 4, 60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2를 곱하니까 다시 120이 되겠죠. 자, 어때요? 이번에는 더해봤는데 아까랑 똑같은 정답 132가지가 나왔지. 그지? 근데 이 풀이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서 그림에서는 뭔가 항상 빼서 셀 수도 있지만 직접 세서 다 더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자, 41번 통해서 이제 기본 연습을 좀 해봤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43번은 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읽어보고 시간 1분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봅시다. 힌트는 6건이죠? 6건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단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를 세고 APQB를 세서 빼주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름 뭐였지? 아, 너 고대국이었지? 아까 수업이 늦게 끝나. 오케이, 알겠어. 2시부터 수업 들어던 거 아니야? 아, 힘들 텐데 괜찮겠어? 아유, 알겠어. 일단 빨리 끝내줄게. 전체는 셌지? 네. 좋습니다. 거기다 PQ만 빼고.
전체 셌죠? 거기에다 AP 큐비 뺐죠? 좋습니다. 전체 한번 세볼까? 전체는 700, 400, 300 바로 갑니다. A부터 B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죠. 거기에다가 AP 큐비를 빼면 되는데, 그럼 일단 P까지 가는 게 400, 200, 200이 되겠지? 그 옆에다 의미상 곱하기 1은 써봐. 의미상 곱하기 1이라고 써봐. 이게 뭐냐면은 곱하기 1. 이게 PQ 직진하겠다라는 의미야. 직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QB는 또 곱하기니까 빼주면 끝납니다. 계산해서 전체 합해 맞지? 그리고 아유 이제 여기 P 온 거 아니야, 그지? P까지 왔으면은 P에서 Q 가는 거에 한 가지니까 직진이니까 의미가 없고 Q에서 B 가는 게 두 가지지. 뒤에 곱하기 하면서 끝내줘야 돼. 오케이? 이거 곱하기 2를 빼주면 된다고 전체에다가. 좋습니다. 다 풀었어? 좋아, 잘했어.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경로를 써두면 되거든? APQB라고 써볼래? 세고 있어? 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위에다 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 이거 맞아. 이게 전체잖아. 여기 APQB라고 써보라고, 경로를. A 화살표, P 화살표, Q 화살표, B. 경로를 써보라고. 응? 어떻게요? 아니, 써보라고, 알파벳을. A 화살표, P 화살표, Q 화살표, B라고 써봐. 내가 가야 될 경로잖아. 나는 이걸 써서 뺄 거야. 그렇게 빼면은 정답이 바로 나오겠지, 그지? 일단 A에서 P 가는 것만 생각해봐. 대각선 안 돼. 갑자기 지름길을 막 만드시면 안 돼. 지름길은 못 만드는 거고. 자,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두 번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화살표 두 개랑 위쪽 화살표 두 개를 배열하는 거야. 4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그리고 P에서 Q 가는 건 직진이 한 가지니까 의미가 없지. 그럼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거 세봐. Q에서 B 가는 최단 경로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그냥. 그죠? 곱하기 2. 그거를 35에다 빼주면 됩니다. 곱하기 2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43번 기본 문항 좀 끝났고요. 자, 이제 스텝 2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중복잡을 이따 배우고. 자, 가순열 스텝 2 들어갑니다. 스텝 2 가순열 97번부터 시작하는데요. 97번 빈출형이 돼 있으니까 한번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스쿨 몇 개야? 6개를 받으셨고 2개의 O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문자를 배열한다? 약간 고민이 됩니다. 적어도 2개라 했을 때 그러면 O랑 O 사이에 몇 개를 낄 수 있냐 세봤더니 2개나 3개나 4개를 낄 수 있겠죠. 근데 고민을 했을 때 이걸 3번 셀까? 아니면 반대를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시간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거에 적어도 2개의 반대말이 0개를 끼던가 1개를 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3번 세는 게 빠를까? 2번 세는 게 빠를까?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여사건을 풀어보자 이거지. 여사건 한번 들어가 볼게. 여사건 풀이는 항상 전체를 먼저 세줘야 되는 게 있죠. 전체에다가 여사건을 셀 건데 여사건이 2가지니까 더해서 갈 거야. 자, 전체 바로 갈게. 전체는 6개였고요. 5밖에 없으니까 6팩 나누기 2팩 360이 전체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5 사이에 0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웃한 거죠. 5 사이에 0개라는 말은 이웃했다라는 말이야. 그럼 5를 주머니에 묶어서 보겠다라는 거니까 묶어서 보면은 5팩입니다, 그냥. 5가 이웃해서 가는 거 5팩이고 그럼 5랑 5 사이에 하나를 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5랑 5 사이에 딱 하나가 끼면은 5랑 5라는 문자 사이에 들어갈 문자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잖아, 내가. S, C, H, L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따라서 그 풀이는 4C1로 시작합니다. 그럼 문자 하나 골라서 여기 사이에 낀가 놓고 뭐 예를 들어서 S를 낀가 넣었다고 치자. 얘를 다시 한번 주머니로 묶는 거죠. OSO를 주머니에 묶으면은 그럼 이게 몇 덩어리가 되냐? 4덩어리. 4덩어리가 되겠죠. 4덩어리니까 4팩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앞에 360이었죠? 계산해주면은 360에다가 120 빼고 또 24 곱하기 4, 96 빼주면은 정답이 된다는 거야. 240에다가 96 빼주면은 14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세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여사건과 직접성이 다르지 않을 때 두 번 풀면은 그 시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감이 올라가요. 어떤 방향으로 풀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자신감. 그래서 항상 두 가지 풀을 확인을 할 거고, 자, 이번에는 2개 넣는 거, 3개 넣는 거, 4개 넣는 거 전부 다 한번 세볼게요. 5랑 5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는 경우와 5랑 5 사이에 3개의 문자를 넣는 경우, 5랑 5 사이에 4개의 문자를 넣는 경우를 다 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세볼게요. 얘가 제일 쉬울 것 같네요. 5랑 5 사이에 4개를 싹 다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5, 5 빼고는 다른 문자 4개가 되겠죠. 그냥 쟤들끼리 4팩입니다. 4팩까지 끝났네요. 자, 이번에는 요거 사이에 들어올 3개죠. 그럼 이걸 고르셔야 돼요. 4개 중에 문자 중에서 저 사이에 들어갈 3개를 고르셔야 돼요. 4C3 골랐죠? 골랐으면은 거기 안에서 또 배열해야지. 곱하기 3팩 또 들어갑니다. 얘는 4P3이랑 같은 의미긴 해요. 4P3이라 써도 괜찮아. 순열을 이용해서. 4C3 곱하기 3팩이나 4P3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럼 이제 그 바깥에 하나의 문자가 있겠죠. 얘를 주머니로 취급을 해버려. 주머니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 밖에 하나의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배열하는 게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뒤에다 곱하기 1을 걸 수 있다는 거지. 24 곱하기 2니까 48 나옵니다. 자, 마지막은 5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낑가 놓고 배열하는 건데 뭐 주머니 묶는 건 똑같고, 그럼 밖에 있는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끌고 들어가겠지. 그리고 2팩까지 걸어. 이것은 4P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밖에 이제 문자가 2개가 더 남아있을 거니까 주머니 바깥에 얘랑 얘 배열하는 게 3팩이 되겠죠. 뒤에다 또 3팩 한번 걸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마무리 해주시면은 12에다가 6을 곱하니까 12 곱하기 6이니까 몇이 나오겠어? 72가 나오겠다는 거죠. 한번 다 더해보겠습니다. 더해보면 이게 120 나오고 24단 144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답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 근데 이제 풀이 두 가지 봤으니까 여사건이 조금 더 직관적이다, 쉽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는 여사건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이제 97번 문제 두 가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사건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요거 한번 적어 놓던지 해서 두 가지 풀을 한번 확인합시다. 자, 이제 내려가 봅니다. 요것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98번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스텝 1에서도 처음과 끝에 대한 조건들이 걸리긴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양끝이라고 해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잡고 있고 거기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게끔 하라는 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사이는 그냥 갓순열 계산 쳐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시작은 7개의 문자니까 이번에도 밑줄을 7개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밑줄인데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 잠깐 고민이 되거든. 이것도 고민이 돼. 뭐냐면은 양쪽 끝에 서로 다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A, B, B, A, B, C, C, B, A, C, C, A를 다 셀까? 아니면은 뭘 세면 되죠? 같은 문자. 그렇지. 봐봐, 이게 반대말이 정확하거든?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의 반대 상황은 양 끝에 서로 같은 문자가 오는 상황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세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직접 세면은 내가 여기를 A, B, B, A, B, C, C, B, C, A, A, C에서 6번을 세야 되지만은 뺀다고 치면요 3번만 세도 된다는 거지. 양쪽에 AA에 오는 경우 세고 BB 오는 경우 세고 CC 오는 경우 세서 전체 다 빼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합니다. AA를 배치를 했어. 그럼 이제 남은 문자가 뭐냐? BBB, CC가 남았죠. 이들을 가운데다 배열을 하는 게 갓순열에 의해서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위에도 계산하자. 자, B를 2개 썼으면 남는 문자를 확인해보자. A, B, 다시 A 2개에다가 B 하나 남고 C 2개 남겠지. 이들을 배열하는 거는 갓순열 계산에 의하여 5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죠. 자, 마지막 요거 CC 쓴 거 한번 봅시다. CC 썼으면서 AA에다가 BBB 남았을 테니까 갓순열 계산에 의해서 배열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더해볼게요. 다 더해주시면은 120, 다시 20 나누기니까 10. 여기는 120 나누기 4니까 30. 여기도 10. 자, 그래서 이들을 모두 더하면 50까지가 나오는데 얘가 정답이 아니죠? 얘를 전체 다 뺄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는 몇 가지였냐, 애초에? 자, 처음으로 좀 돌아보자. 문자가 7개였죠? 7팩 전체 2, 3, 2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앞에 계산할게요. 7, 6, 5, 4, 3팩 약분 날렸고 밑에 4죠. 4, 4. 그러면은 6, 7에 42, 3, 7, 210. 210에다가 50 빼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160까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내가 오늘 중복조합 진도 다 못 나갈까봐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거든? 템포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쉬는 시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아주 좋은 거야. 집중력이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쉬는 시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시간 따라옵시다. 자, 20분에 쉴게요. 15분만 더 하고. 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99번 별표. 얘도 풀어야겠다. 별표. 자, 조건은 여기 있어요. 이 조건은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래. 않게, 부정어야, 부정어. not 이웃이래, not 이웃. 그러면은 여사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같은 문자끼리 이웃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은 A 혹은 B죠. 그래서 말을 좀 바꿔볼게. A끼리 이웃하지 않다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야, 그리고 B끼리 이웃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한번 문장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A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리고 B끼리 이웃해도 안 된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라. 그럼 이걸 또 집합을 이용해서 한번 표기를 해볼게. A끼리 이웃하는 거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사건을 이용해서 A, 여라고 쓸 수 있고 얘도 안 된다니까 여사건 표기를 이용해서 B, 여라고 표기할 수 있어. 그리고는 무슨 연산이죠? 교집합이죠. 일단 이렇게 표현했거든. 얘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드모르간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요. 지금 내가 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잖아. 드모르간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자, 내가 지금 사실 뭘 세고 있는 거냐면은 A 합 B의 열을 세고 있다는 거야. 이거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전체에다 A 합 B를 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전체 사건을 세고 사건 A와 B를 세서 그것을 뺄 거야. 전체의 경우에다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이용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 결국 목표는 A와 B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아까 또 강조했어요. 합집합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A 세고 B 세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집합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항상 빼줘야 된다. 이거를 계산해서 전체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갑니다. A끼리 이웃한 게 A니까 주머니 바로 묶어서 출발합니다. 주머니 묶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인데 같은 문자 2개 밖에 있죠. 5팩 나누기 2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끼리 이웃도 간다.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야? B끼리 묶으면 얘도 5팩 나누기 2팩입니다. 자, 더하고 안 끝납니다. 끝에 교집합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A도 묶고 B도 묶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사건 생각하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니까 4팩을 그냥 걸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에다 60 더해서 24 빼면은 120 마이너스 24니까 이 경우의 수가 96까지가 나오시겠다. 따라왔어? 근데 이게 정답이니? 아니야. 야, 내가 이거 나도 문제 많이 푸는데 나도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거야. 특히 주관식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여사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 나도. 딱 재봤을 때 셈보다 여사건이 빠르면 나도 여사건을 많이 풀 거 아니야. 근데 답을 제출할 때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으면 오답을 제출한다고, 그지? 집중력 잃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전체에다 빼야겠다. 여사건 풀이. 끝까지 집중하시고, 자, 그럼 전체 다시 계산합니다. 6팩 2팩이 되겠죠. 6팩 2팩. 그럼 720을 4로 나누니까 180이 전체 가지수였습니다. 180에다 그래서 뭐니 96 빼면 몇 가지가 나오냐? 84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사건 그걸 표현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정리해서 한번 풀어봤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구조가 단순하지만 않아서.
이런 거는 그 집합의 연산을 좀 복습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해요. 우리가 집합 단어 좀 소홀히 하긴 했어.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복습할 일이 없긴 한데 확통 선택장을 한번 복습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괜찮은데? 자, 102번 한번 풀어볼까? 자, 모의고사 스타일로 이제 조건 2개 걸어주셨고 근데 수업할 때 이렇게 빔 띄우는 게 좀 편하나? 아, 나는 학생 때 빔을 보면서 수업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확실히 편한 것 같아? 오케이. 수학 선생님들이 빔을 자주 안 쓰시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수학 과목만큼은 이제 다 판서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확통 같은 경우 이제 그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면서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102번 들어갈게요. A, B가 있고요. 7자리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7번 들어가겠다. 근데 첫 문자는 A로 고정이 되어 있고 B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조건을 일단 다 읽었는데 7개 밑줄을 치고 시작하겠지? 그리고 그 앞에는 A를 두고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6개의 공간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건데 조건은 딱 하나네요. B는 연속하지 않는다. B는 연속하지 않는다 했어요. 고민이 됩니다. B는 연속하지 않는다? 이걸 막 세기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연속하지 않는 게 꽤 많지 않아?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B 땡 B 땡 B B 땡 B B 땡 B 땡 땡 B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셈을 잘하려면은 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분류를 잘 하셔야 된다? 케이스 분류. 주제를 나눠야 돼. 자, 그럼 기준이 뭐가 될까? 왜? 최후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케이스 분류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은, 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B에 집중해봐. 이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B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해봐. B가 몇 개 쓰이는 것부터 생각할 수 있어? 0개 쓰이는 것부터 생각할 거야. 지금부터 나는 케이스 분류를 B라는 문자가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야. 그럼 중복이 없을 거 아니야. 자, B가 1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B가 2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B가 3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이 답을 잘 생각해야 돼. B가 4개 사용되는 게 중복이 없을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없겠죠. 자리가 6개인데 4개 이상 등장하면은 누군가는 이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B를 4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를 4가지만 세겠다.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놓습니다. 이건 뭐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B가 없으면 뭐 A로 전부 다 밀어버리는 거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이미 셌고요. 또 맨 앞에 A 있는 건 똑같다. 자, 이제 여기서는 B를 1개만 쓴다 했죠? 그럼 그냥 B를 여기에 둘래 저기에 둘래를 먼저 결정해주면 되지. 6시에 갑시다. B를 저 6개의 자리 중에 어디 둘래 결정하면은 끝. 왜? 나머지는 전부 다 A가 채워질 거니까 6개 셌습니다. B를 아무데나 하나 배치하면 나머지가 전부 다 A가 되니까 그냥 6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B가 2개가 사용되는 경우가 됐는데요. 이것도 좀 고민된다. 자, 이제 B를 2개를 이웃하지 않게 셀 건데 이거를 이웃하지 않는 걸 직접 셀까? 아니면 이웃한 걸 세서 여사건으로 풀까? 뭐가 더 쉬울 것 같니? 잠깐만 생각해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잠깐만 생각해봐. 이웃하지 않는 걸 다 세는 게 조금 더 쉬울까? 이웃한 걸 한 번 세서 빼는 게 쉬울까? 이웃한 게 쉬울 거야. 그죠? 이웃한 게 쉬울 거야. 왜? 문자가 2개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웃해서 그걸 전체에다 빼볼게요. 자, 전체에다 이웃한 걸 빼서 한번 세볼게. 조건이 이웃하지 않는다였으니까. 그럼 B가 2개 들어있는데 이웃하지 않는 거 한번 세볼게요. 전체를 먼저 세볼게요. 전체. 전체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 A 4개, B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갓수열에 의해서 6팩 나누기 4팩 2팩까지가 나옵니다. 15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5가지 중에서 안 되는 거는 이웃한 거거든요. 그럼 A가 이웃한 걸 그냥 세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몇 개 안 나오잖아.
세봤는데 5개밖에 안 나옵니다. 5개를 그냥 빼시면 됩니다. 6번 5개 빼면은 10가지를 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가 이웃하는, 2개가 문자가 이웃하는 거 5가지를 뺄 수 있다 확인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B가 3개 사용되는 경우, 이거는 그냥 배열을 해버리면 되지. 자, B가 3개 사용되는데 6개 중에 3개는 정확히 절반이니까 BBB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BBB로 들어가셔야겠지. 1, 3, 5나 2, 4, 6개 같지. 이거 2개 말고 더 있어 없어? 없겠죠.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엔 2가지를 셀 수 있다는 거야. 자, 다 샜네요. 더하겠습니다. 1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10입니다. 다 더해주면 19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뭐야? 18? 뭘 하나 더 셌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5개 뺐어. 앞에가 여기 몇이냐? 15에다 5 뺐으니까 10 맞고, B가 3개인 거 2개 맞고, B가 1개인 거 6개 맞고, B가 0개인 거 1개 맞고. 뭐가 빠졌지? 뭐가 아닌 것 같다고? B 3개일 때가 B 3개인 거 2가지. 맨 뒤에 어? 북한 뗄 수도 있죠. 땡큐.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띄워봅시다. 여기에 공간이 있었네. 그렇지. 그럼 여기에 채운 거 하나 더 더하고, 여기도 하나 더 더해서 2가지 더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셈하는 과정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서는 여사건을 쓰고 어디에서는 직접 셌죠. 사실 이거는 그 문제마다 너무 달라서 내가 문제 풀 때 옆에서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통일된 그런 주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텝 1, 2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언제는 여사건을 쓰고 언제는 쓰는 이런 감각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은 여사건이나 직접셈이나 시간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야. 내가 만약에 풀다가 여사건을 선택을 했잖아, 풀이법을. 그럼 여사건을 끝내면 돼. 여사건 선택을 여사건 끝내면 되는데, 그럼 안 끝내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사건으로 못 풀면은 직접 세서도 못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넘어가라는 얘기지. 시험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 선택했는데 안 되면은 넘기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102번이었습니다. 다음. 자, 또 가봅시다. 이제 자연수 배열도 있고요. 요거 괜찮은 것 같네요.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저 3의 배수에 좀 강조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인가? 그때 배수 판정법을 배우긴 하거든요.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판정법 등을 배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3의 배수 판정법이 되겠는데요. 어떤 4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되게끔 풀고 싶다. 자, 그럼 방금 내가 얘기한 3의 배수 판정법으로 풀 거면은 여기에 오는 이 4숫자의 합이 무슨 배수가 돼야 돼? 맞아, 3배수가 돼야 돼. 그걸 먼저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또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3집단으로 나눠서 셉니다. 자, A 집단과 B 집단과 C 집단을 나눠줄 건데, 자, 각각의 집단은 뭐냐면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나누어 떨어지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확통 문제에서 발문이 3의 배수라는 발문이 걸리면은 이 세 그룹은 나눠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게 지금 1, 2, 3, 4 들어왔는데 1, 2, 3, 4, 5, 6, 7, 8, 90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눠주고, 여기에 1이 살고 있겠지, 여기에는 2가 살고 있겠고, 저기는 3이 살고 있겠지.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했을 때 케이스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각각의 그룹에 이름 붙여놨잖아. A그룹에서 B그룹에서 C그룹에서 각각 몇 개 뽑는지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가장 쉬운 거는 C그룹에서 4개 뽑는 거지. 그죠? 그냥 3, 3, 3, 3 갖다 넣으면 3배수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갖고 놀아야 돼.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0 갖고 놀아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 뭐가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A에서 하나 고른다고 시작. A에서 하나 골랐으면은 거기에 2가 더해져야겠죠. 1 더하기 2가 3의 배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옆에 일단은 A가 하나 있으면은 B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B를 한 개를 한번 배치를 해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C를 2개를 배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A 2개 고르고 B 2개 고르는 것도 될 거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 나머지를 보라는 거야. 나머지 1, 2, 0 나머지를 보라는 거야. 0이 4번이니까 3의 배수고 1 더하기 2니까 3의 배수고 여기도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말고 더 있나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B3도 되겠죠. B3 2, 2는 6이니까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B 3개면 이제 C에서 하나 더 채워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6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B가 3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다 셌고 더 있나 한번 더 고민해보자. A가 3개 나오면요. A가 3개 나올 수도 있겠죠. A가 3개 나온 것도 셈을 하자. A가 3개 나오면 일단 1 더하기 1 더하기 3의 배수가 만족이 되니까 옆에 C가 한 개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A 1, 2, 3개 있는 경우와 B 1, 2, 3개 있는 경우를 모두 다 셈을 해봤습니다. 던져주면 안 되니까 이제 이 5가지 말고는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네요. 괜찮니? 3의 배수 판정법이 은근히 좀 어려워요. 공부를 평소에 많이 안 해둔 상태라서 이 케이스 분류하는 걸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3개, C가 1개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이거 고르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A 집합이 좀 중요한데 어차피 B랑 C는 하나밖에 없잖아. B랑 C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A 집합에 대해 생각을 해봐. 내가 A를 3개 뽑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그게 중복 순열로 들어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니까 2의 세제곱계라는 거야. 여기도 B, C는 의미 없어. 여기도 봐봐. A를 1개 고를게. 그게 1 고를 거냐 4 고를 거냐의 문제니까 얘도 2의 1제곱 들어가겠고 여기도 A를 1 고를 거냐 4 고를 거냐를 2번 하기 때문에 2의 2제곱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배열했어 안 했어 지금까지? 아직 배열 안 했지. 이제 배열해야지. 네 자리 자연수 이제 배열해야지. 아, 근데 이거 배열하는 것도 케이스 다 나눠야겠다. 그죠? 아, 이거 스텝 2? 아, 다른 풀이법이 아마 있을 건데 좀 어려운 풀이법을 내가 선택했다. 자, 이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다 나눠야 돼요. 이 8가지를 일단은 전부 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가중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같은 문자 3개, 같은 수 3개, 한 종류라고 할게 그냥. A에서 숫자가 한 종류 나오는 거랑 2종류 나오는 거랑 이렇게 좀 구분을 할 거고 그 아까 8개를 생각하면 돼. 그 111과 444가 있겠죠. 한 종류는 111과 444가 있고요. 두 종류는 제가 다 분류를 해줄게. 144, 114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몇 개를 뽑을 거냐의 문제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개를 뽑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1을 3개를 뽑을 거냐, 2개를 뽑을 거냐, 하나를 뽑을 거냐, 0개를 뽑을 거냐 문제야. 괜찮아? 그럼 이 옆에다가 C에 해당하는 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배열까지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4가지 나오겠죠? 여기도 4가지 나오겠죠? 여기도 4 빼기 100, 12가지 나오겠고요. 여기 4 빼기 100, 12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배열을 모두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32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케이스에 한해서. 괜찮아? 계속 셀게. 자, 여기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여기는 2, 2 하고 3이니까 여기 4가지 나오겠죠? 여기 고민할 게 없어. 한 가지예요. 3, 3, 3이니까 한 가지. 자, 여기는 좀 나눠야겠죠. A가 그게 A를 내가 1을 골랐냐 4를 골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B는 2고 C 2개는 3, 3이겠죠. 1, 2, 3, 3일 수도 있고 4, 2, 3, 3일 수도 있다. 각각은 가순열 배열에 의해서 4팩 나누기 2팩 12가지 얘도 4팩 나누기 2팩 12가지 또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갑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A를 2개를 뽑을 건데 그게 1,1일 수도 있고 1,4일 수도 있고 4,4일 수도 있다는 거. 케이스 좀 나눠주고 거기 B의 뒤에 2개는 당연히 2, 2가 될 거므로 2, 2를 더해서 배열을 들어갑니다. 여기는 4팩, 2팩, 2팩. 그 아래는 4팩 나누기 2팩. 그 아래는 4팩 나누기 2팩, 2팩까지 모두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항상 우리가 시험장에서 못하는 건 뭐다? 케이스 분류다.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분리는 최대한 많이 풀고 이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렇게 분류하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번째 접근법도 방금 떠올랐는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세다가 나뭇가지가 좀 많이 뻗어나가잖아, 그지? 그럼 나도 짜증나, 그지?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애초에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릿수를 만드는 건데,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고 시작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접근해보자. 두 번째 솔루션인데, 한 종류를 쓰는 거, 숫자를 두 종류를 쓰는 거, 세 종류를 쓰는 거, 네 종류를 쓰는 거. 자, 이거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네 자리에 올 숫자가 한 종류냐, 두 종류냐, 세 종류냐, 네 종류냐, 케이스를 네 개로 나누고 시작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럼 당연히 한 종류 쓰는 건 너무 쉬우니까 저거는 일단 숫자를 하나만 쓰겠다는 거잖아. 이건 바로바로 만드시면 되는 게 1111, 요거 3의 배수 아니죠? 2222, 3의 배수 되지 않겠죠? 얘도 탈락. 3333, 얘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종류로 셀 수 있는 건 한 가지를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종류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 이 두 종류는 일단은 4C를 골라야겠지.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돼. 그래서 4C를 들어가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구체화 좀 시켜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2를 고를 수도 있고 2를 3을 고를 수도 있어. 근데 이들을 조합할 때 방금 내가 개념을 이용한 A, B, C를 또 떠올릴 수밖에 없어. 자, 뭐냐면 봐봐. 내가 A, B 그룹을 선택할 수 있지. 이거 좀 나눠 놓을게. A 그룹, B 그룹, B 그룹, C 그룹, A 그룹, C 그룹 이렇게 각각 다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AA, BB가 이건 BB는 불가능하니까 AA라고 할게 해서 이제 총 네 가지를 셀 수 있어. 뭐냐면은 AB는 1 더하기 2잖아 이미 1 더하기 2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가수열 배열해주고 여기도 가수열 배열해주고 여기도 가수열 배열해주고 여기 A에는 그냥 내가 1, 4를 선택했다는 거니까 1, 4, 1, 4로 배열을 한번 해보면은 전부 다 플러스 1을 갖기 때문에 1, 4, 1, 4는 배열이 불가능하지 4의 배수로. 그래서 얘는 그냥 잠깐 생각해주고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더해도 똑같은 셈을 할 수 있고 세종도 마찬가지야. 풀이를 4C3으로 시작한 다음에 골라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세 종류를 고를 거냐 고민을 한다면은 1, 2, 0을 하나씩 골라주는 게 안전하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3, 2개, 1, 2, 3, 3 같은 걸 내가 직접 셈을 골라서 써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수열 배열 계산은 또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네 종류는 너무 쉬운 게 1, 2, 3, 4를 다 더해보면 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3의 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안 세도 괜찮습니다. 3의 배수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서 더해도 똑같은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죠? 3의 배수라는 말 때문에 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판정을 맨 처음에 생각해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로 시작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좀 케이스 분리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건 4의 배수거든요. 요거 잠깐 물어볼게요. 4의 배수 판정 어떻게 하죠? 그렇죠. 왜? 100이 이미 4의 배수니까. 그죠? 4의 배수로 물어보면 뒤에 두 개만 내가 직접 만들면 된다. 자,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6번 문제 다음 유형입니다. 좀 바뀌었고요. 지금 보면은 빨간 깃발 3개,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발 하나에서 총 6개의 깃발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할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신호의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4개 고른다 했으니까 이거를 밑줄을 4개를 그려 놓읍시다. 그러니까 그 신호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나열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요 4개의 깃발을 선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나열을 하겠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겠고요. 자, 갑시다. 그러니까 색깔은 어차피 세 종류야. 빨간색은 3개, 파란색 2개, 노란색 1, 총 6개가 있고 자, 밑줄 4개 긋고 좀 잠깐만 배열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도 케이스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막 세면 안 되잖아. 제일 많은 빨간색을 몇 개 쓰냐에 따라서 한번 케이스 나눠볼게. 빨간색 깃발을 3개를 쓸 거냐, 2개를 쓸 거냐, 1개를 쓸 거냐 좀 나눠보자. 근데 빨간색 깃발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 그러면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 깃발을 3개를 쓸 거냐, 1개를 쓸 거냐 이렇게 좀 나눠보고. 자, 빨간색 깃발을 3개 쓰는 거 한번 바로 그려보자. 뭐 이미 R이 3칸 찾겠지 뭐. 그럼 여기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블루나 옐로우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2실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배열이 그냥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배열이 있어요. 나열 때문에 곱하기 4 해주시면 8가지 나옵니다. 따라오고 있어? 자, 쉴 때 쉬면 돼.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잠깐 집중하시고 이제 빨간색을 2개 쓴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밑줄 4개 쳐놓고 레드 2개를 그냥 채우시고 그 옆에 올 수 있는 조합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 파란색이 2개 있으니까 BB도 가능하긴 한데 BY도 가능하겠지. BB 또는 BY가 가능할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2번을 살 건데 여기 위에서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고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더 할 거야. 여기는 6이 나오고 여기는 12가 나오니까 그래서 18가지를 확보를 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갈게. 빨간색 깃발을 한 번 쓰는 케이스를 그럼 R을 하나 채우시면은 옆에는 BBY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것도 이제 갓순열로 계산을 해주면은 4팩 나누기 2팩 들어가면서 12가지를 확보해서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